네, 다음은 바른생활님께서 말씀 주셨네요. CJ제일제당 비중 30% 매수할 생각입니다. 현재 가격대에 매수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 주셨네요. 그러고 보니 바른생활님 지난번에도 첫 번째로 질문 주셨는데 이번에도 일찍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먼저는 지금 이제 CJ제일제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기존의 작은 어떤 중소형주를 타겟팅을 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시장이 어떻게 될지 어려울 때 이런 대형주를 과감하게 나는 도전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규모가 큰 특히나 이런 방어주 효과를 또 나타내는 식료품주에 대해서 30% 비중을 실었다고 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는 일종의 방어군으로서 나는 효과적으로 가지고 갈 것이고 또 경기가 어렵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버틸 수 있는 저력으로 혹은 손절을 하더라도 나는 잃는 폭들을 최소화시키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가 너무 크고 또 특히나 이런 중국과 관련된 리스크가 터져 나올 때마다 항상 방어주 효과를 했던 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식료품 관련된 주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먼저 조금 차트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CJ제일제당의 위치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식료품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고 비비고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죠. 말 그대로 냉동 포장식품들을 판매를 하면서 매출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온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점이죠. 실제로 그러면 이 CJ제일제당이 올 1분기 영업 실적이 어땠느냐라고 보신다면 사실 이전의 분기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단기순이익과 영업이익 부분들을 올려놨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보았을 때 아무래도 지금 CJ제일제당을 비롯해서 이런 식품 관련된 주들이 지금 1분기에 너무 많은 힘들을 써버렸던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뒤집어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거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전에는 어떤 경기 하락 방향에 대해서 방어주 효과를 했던 식료품주들이 또 한번 여기에 거품까지 껴있다는 사실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 부분들은 낙폭이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은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이런 CJ제일제당이나 아니면 관련된 식료품주에 투자를 하시는 것을 저는 결코 부정적으로 인식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히 이런 대형주의 입장에서 특히 식료품주를 대표주 아닌 대표주의 개념으로서 안고 가신다는 것은 저는 분명한 이런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빛을 볼 수 있는 한 주기의 빛이 또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CJ제일제당도 그렇고 모든 종목들이 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일 종목의 어떤 회사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의 평가보다도 시장 전반의 하방 압력을 받았을 때에 대한 불안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전 고점보다는 조금 하회해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30%라는 비중은 조금 대형 이런 변동성이 적은 종목에 대해서 넣으신 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비중을 줄이시고 차라리 현금을 더 보유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비율이라기보다는 액수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30% 비중을 나는 안고 가겠다 하시더라도 반드시 여기에 대한 현금 비중은 높여놓으신 상태에서 접근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혹여나 나는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탄력적으로 이런 기회도 한번 잡아보겠다 하신다면은 비율 면에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